고향과 러시아군 미사일 폭격으로 죽어서 정말 혼자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내가 살던 집이 사라지고 누군가한테 쫓기는 꿈을 꾼달지 이렇게 제가 어디에 찔리는 꿈을 꾼달지 말씀드리는 순간 또 공습 경보가 날라왔습니다.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고 가족과 생활을 하다가 졸지에 직장도 잃고 배급을 받는 생활이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 현지 주민들 어떤 건강이나 심리 상태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떤 남성분 한 분은 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 정신과에 가서 그런 PTSD 상담도 받을 거라고, 저희랑 얘기할 때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이제 밤에 조용해지고 혼자 남게 되면은 그때 무서웠던 두려웠던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고 반려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러시아군 미사일 폭격으로 죽어서 정말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한 가족을 잃고 그 전쟁의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그런 분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전해 듣는 저도 이렇게 되게 힘든데, 일단 현지에서 이제 전쟁의 참상을 굉장히 직접 많이 보고 듣고 그러신 거잖아요. 현두파워는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감정을 아직은 소화를 못 시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내일 키이우를 나가거든요. 어제 취재가 가장 힘들었기도 했고, 그래서 집에 오니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몸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막 열이 나는 것 같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밥 먹고 와서 자고, 그래도 몸이 안 좋았었는데, 물론 여기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보고 듣는 거는 정말 세 발의 피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내가 살던 집이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제 꿈에서도 안 좋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쫓기는 꿈을 꾼달지 제가 어디에 찔리는 꿈을 꾼달지. 외부에 취재를 다닐 때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음식 뭐 요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화장실은 이제 여기가 그래도 고속도로마다 주유소들이 꽤 자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기름이 이제 모자라니까 열려 있는 데가 없는데, 마트, 매점 이런 거는 문을 열고 있거든요.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화장실 보일 때마다 지금 나 갔다 가겠다고 보일 때마다 가서 해결을 하고, 밥 같은 경우는 점심은 거의 제때는 못 먹는 것 같아요. 아침을 호텔에서 먹고 취재를 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뭐 3시, 4시쯤 되고, 식사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데를 못 찾고 좀 멀쩡한 도시, 그러니까 키이우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좀 너무 애매하니까 그 끼니를 거르고 저녁을 잘 먹거나 아니면은 근처 마트에서 전날에 빵 같은 걸 사서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빵 꺼내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외교부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제공받는 안전 요원이 있으신가요? 안전요원은 없고요. 그냥 저희들끼리 저랑 사진부 선배랑 저희 이제 운전해주시고 통역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3명이서 단촐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공습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혹시 뭐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순간 또 공습 경보가 날라왔습니다. 그런가요? 저한테는 안 들리는. 네. 핸드폰으로. 이게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고 건물 안에 있으면은 방음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요. 이제 밖에 나가면은 아마 들릴 거예요. 건물 안에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일단 뭐 공습이 왔다고 해도 지금 어디에 어느 지역에 이게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뭘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전쟁이 계속되는 지역에 있으니까 생활 수칙이나 취재 수칙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어떤 행위는 절대 해서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뭐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든가. 이제 아마 둘째 날인가? 그날 밤에 처음으로 이제 공습 경보를 들은 거예요. 소리를. 이제 현지 유심으로 바꾸고 나니까 공습 알람도 오고, 그때 갑자기 덜컥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에 이제 아침을 황강무 선배랑 밥을 먹으면서 수칙을 정하자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노트북, 충전기, 돈 이렇게 딱 4개만 챙겨서 이 에코백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해서 바로 나와서 도망가자라고 하는 거였고, 이 호텔에 체크인 할 때도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호텔 1층으로 와야 하고, 오면은 그때 이제 방공호로 안내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그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문서에다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어떤 방공호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냥 뭐 말만 밤 쉘터지 가보니 그냥 지하
계단 한 계단 내려가서 그냥 거기서 모여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거기로 사람들이 대피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칙이라고 하면은 그날 취재한 거는 그날 다 기사로 털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고 시점은 늦추더라도 그 이유는 제가 보고 느꼈던 감정을 바로바로 기사로 써야지 잘 녹여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감정들도 그냥 기사를 쓰면서 이제 제가 품고 있지 않고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현트파원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제 읽어보고 하는데 정말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나 있어서 그 부분이 진짜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현특파원의 그런 노력이 뒷받침이 됐고 그게 아마 기사에서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로디안카 르보를 보면은 그 도시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독한 악취를 맡았다고 했는데 이 러시아군이 물러간 게 벌써 3개월 전인데 아직도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 이게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물론 이해도 되는 게 전시 중에 모든 행정력과 이런 거를 전쟁 쪽에 집중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피난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은 무너졌고 정부나 뭐 시나 뭐 중앙정부나 그거를 어떻게 철거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거기에 살던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뭐 치우던 뭐 부수던 다시 고치던 한 그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건데 마을 주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군에 자원 입대한 20살 우크라이나 여성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마음이 숙연해지게 했는데 그 여성들의 자원 입대가 많은 편인가요? 또 자원 입대자가 계속 혹시 나오는 분위기인지. 사실은 그 기사를 쓰면서 여자 군인들이 얼마나 되고, 뭐 자원 입대한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되고, 이런 수치들을 같이 써보고 싶었는데, 찾아봐 달라고 저희 그 통역해 보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국방부에서 그 숫자가 기밀이어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놓은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은 아마 15% 이상이 여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샤 씨한테도 물어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많지는 않대요. 자기가 지금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도 한 10명에 1명꼴 자기처럼 이렇게 20대도 있고 정말 40대, 50대 아이가 있는데도 거기에 와서 군 복무를 하기로 자원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여성들도 적지 않은 비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혹시 기사에 차마 쓸 수 없어서 또는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기사에 다 못 담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사실 어지간하면은 다 기사로 쓸 수 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딱 어저께 이제 취재한 곳에서 세르게이 씨 발견 당시 사진을 그때 받았거든요. 보내주신 분이 시신을 발견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당시 마을 상황을 찍은 사진을 한 거의 40장인가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정말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 죽은 지 한참 돼 있는 그런 사진들도 있는데 사진부 선배랑 상의를 했는데 저희는 내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누군가 보기에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유일하게 내보내지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애란 특파원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기 들어봤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의 해외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특파원 기사 보시다가 취재 뒷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